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무부의 마녀 사냥이 자신에 대한 기소까지 이어지더라도 재선 출마를 강행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라디오 인터뷰에 나서며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기소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출마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FBI 말하라고 급습으로 법무부가 입수한 기밀 문서 몇 장을 빌미로 대통령을 기소, 재선 가능성을 꺾으려는 바이든 정권의 정치 살인 계획이 진행 중인데요. 대통령은 자신의 기소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의 국민들이 그것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내가 기소가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출마 결심을 사실상 굳혔고요.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이를 공식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특별조사관 임명으로 아무리 빨라도 법무부가 대통령을 기소 계획은 최소한 서너 달 미뤄지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대선 출마는 기소 전에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이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에나대와 함께 이달 초 전국 1,399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조사 결과는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 83%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원들은 바이든이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를 박살내고 있었다는 사실 까맣게 잊었나 봅니다. 지금도 인플레 법안으로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따라하면서 자기가 인플레 줄였네 어쩌고 있네 홍보하지만 사실은 소비자 물가 또다시 8.7% 오른 것으로 나타나 증시 무너지고 있죠. 이런데도 민주당은 83%가 바이든이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뇨.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7월 초 뉴욕타임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비율 70%보다 무려 13%포인트가 증가한 것인데요.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반응도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난 7월의 경우 민주당 유권자 중 27%만이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번 달에는 이 같은 답변을 한 비율이 50%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속하지 않은 중도층 유권자들의 여론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중도층 유권자 중 바이든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지난 7월 25%에서 39%로 늘었습니다.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중도층 유권자는 지난 7월 9%에 불과했지만 9월에는 27%로 늘었답니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바이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휘발유 가격 등 올해 초 급등했던 물가가 최근 안정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물가 안정 조짐 조금이라도 느끼시나요?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복잡한 의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가결되도록 노력한 것도 여론 개선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고요.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것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된 것도 민주당 유권자들을 결집시킨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이렇게 9월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6%는 민주당 후보를, 44%는 공화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는데요. 다만 이 같은 여론 개선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에 대한 전체적인 지지율이 42%에 그치고 있는 데다가 고물가와 함께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 탓에 여당인 민주당의 중간선거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자, 이게 좌파 뉴욕타임스의 보도이고 여론조사라는 게 충분히 좌파 입맛 맞게 조작질할 수 있다고 칠 수 있지만요. 바이든의 언론 공작이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 참여 독려. 그게 다 가장 중요하다는 점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자, 뉴스 매체와 보도 내용마다 민주당이 인기를 얻어가는지 잃어가는지 헷갈리는데요. 확실한 건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이길 가능성은 10%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걔네가 지금 제일 밀어붙이는 이슈가 낙태 합법화와 동성 결혼인데요. 이걸로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 및 동성애 지지자들의 표를 긁어 모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원에서 밀어붙이려고 했던 동성혼 법안의 처리를 선거 뒤로 미뤘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동성혼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를 얻어 입법화에 성공하면 지지층 결집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종교 문제 등의 이유로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법안 처리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자 처리 시점을 연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동성원 법안 처리 문제를 협상해온 민주당 태미 볼드인, 공화당 수정 컬린스 상원의원 등은 15일 성명을 내고 척슈먼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했으며 그가 이에 동의했다는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어 우리는 이 법안이 상원에서 투표에 붙이고 법안을 통과시킬지를 확보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슈머 원내대표는 최근 법안의 조기 통과 방침을 밝히면서 조만간 표결을 실시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는데요. 동성원 문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감안할 때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 대 공화당이 50대 50으로 양분화하고 있어서 의사규칙상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뒤 법안을 곧바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10명 이상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동성혼이 연방 차원에서 2015년 합법화된 데다 종교나 신념 문제 등의 이유로 공화당 의원들의 공개 지지가 예상보다 저조하자 처리 시점을 연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원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말 낙태권 인정 판결을 공식 폐기하자 동성혼 판결도 뒤집을 수 있다고 보고 법으로 명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성혼에 대한 입법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안정적인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지난 7월 관련 법안이 이미 처리된 바 있는데요. 이 법안은 미국 전역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과반 이상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목소리 큰 좌파들이라 과대 해석된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이 법안 통과를 미룬 것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할 경우 발생할 엄청난 민심의 후폭풍이 두려워서인 겁니다. 마지막 소식은 범죄 도시 시카고에서 전해져 온 뉴스입니다. 맥도널드 아시죠?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널드의 본사가 바로 시카고입니다. 시카고를 기반으로 한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가 바로 맥도널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사 크리스 캠친스키 사장 겸 최고 경영자가 시카고의 치안이 악화된 탓에 사업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작심 발언의 화제입니다. 15일 시카고 언론 등에 따르면 캠친스키 사장은 시카고 경제클럽 행사에서 일부 구역으로 제한됐던 범죄가 도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장 운영과 인재 운용에 지장받는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보잉, 캐터필더, 시타델 등 대형 기업이 최근 잇따라 시카고에서 본사를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을 거론하면서 다른 주지사, 시장들에게 본사 이전 제안을 받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나 현재 2천여 명 규모인 본사 이전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을 그었다지만 여차하면 옮길 수 있다는 정치적 협박과 다름없게 들리는데요. 캠친스키 회장은 또 재택근무에서 출근 근무로 전환하라고 통보받은 한 직원은 시카고 도심으로 출근하는 것이 안전한지 확신이 없다는 답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는 요즘 어딜 가든지 시카고 대체 왜 그래? 라는 같은 질문을 받는다. 시카고시가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이 확대되는 듯해 시카고 주민으로서 자부심이 상처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매장 안에서 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노숙자와 약물 중독자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매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시카고시 당국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시카고 도심 버나가의 맥도널드 매장에서 패싸움이 총격으로 이어져 2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스타벅스의 경우 지난 7월 매장 내 마약, 폭력 관련 범죄가 늘어 고객과 직원 안전에 우려가 제기됐다며 시애틀, 로스앤젤레스 등에서 16개 매장을 영구 폐쇄한 바 있습니다. 자, 지금 현황을 보면요. 시카고의 2021년 살인사건은 797건으로 전년 대비 3%, 성범죄는 2069건으로 27%, 절도는 약 13,000건으로 전년도보다 21% 증가했습니다. 2022년은 물론 훨씬 더 높아졌고요. 말 그대로 디스토피아적 범죄 도시가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라이트풋 시장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발차기 하면서 고까지 거, 내 발차기 한 번이면 다수수대 오버하지 마세요 라고 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맥도널드 회장의 작심 발언,
부디 맥도날드 마스코트 어릿광대 아저씨보다 무섭게 생긴 라이포드 시장께서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빠이.